안녕하세요. 해피런 애청자 여러분. 캐나다 현실을 리얼하게 전해드리는 밴쿠버 해피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자주 오려고 하는데 정말 요즘은 가족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더 바빠지네요. 이 와중에도 또 메일은 계속 오고 있는데요. 우선은 한두 분 거 제가 정리해 드리면 음 그 외곽 지역에 갔을 때 어느 학교가 ESL 다녀도 아이들이 무료로 받을 수 있냐 이런 걸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이 구글에 들어가서 그 해당 지역 칼리지에 들어가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그 연락처들이 있어요. 그 인터넷으로 담당자한테 꼭 물어보셔야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질문들이 일단은 유아 교육이라든가 뭐 이렇게 요리 같은 거 간단한 거 뭐 헤어라든가 이런 기술직을 배우고 난 다음에 향학열이 더 있으셔 가지고 영주권 받은 다음에 그 학교 쪽으로나 뭐 좀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자꾸 궁금해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이민 준비하시는 분들은 2년 3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당장 할 영어 공부하시고 당장 컬리지 가서 그거 따고 영주권 받을 때까지 3-4년 지나 버리거든요. 그때 가서 생각하셔도 안 늦고요. 막상 여기 와서 사시다 보면은 기회가 굉장히 많고 어느 지역에 가시든지 간에 거기 선생님이나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그 길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알아봤자 여러분 아무 소용없는 이유가 사람들이요 2년 3년 뒤가 마음이 다 바뀝니다. 제가 처음에 왔던 마음 가지고 사시는 분을 거의 못 봐요. 항상 오시면은 그 현실에 적응하느라고 지치고 이러다가 다 이게 다른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머리 아프게 '내가 이거를 해서 이거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뭐 해야지, 뭐 해야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막 생각을 하시는데 우선은 영주권 따는 데까지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는 아무 생각하지 마셔요. 그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 오시는 것들 제가 대충 보고요. 잠깐씩 언급해 드릴 거고 지금 사실은 가장 저희 캐나다에 사는 분들이나 지금 해외 어디 사시는 분들도 제일 지금 심각한 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잡힐 듯 말 듯 잡힐 듯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근데 이 와중에 여러분 인제 시간이 자꾸 흐르면서 이게 한국은 정말 외국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많은 숫자가 없고 잘 잡혀가고 있고 또 막 발생을 해도 바로 추적해 가지고 잡는 그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말 이렇게 퍼져도 이게 잘 못 잡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그 개인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하다 보니까 이 핸드폰 갖고 추적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좀 막 퍼지는데 제일 문제가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미국, 캐나다, 유럽은 같은 그 민족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민족성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유럽대로 막 늘어나고 미국은 막 늘어나고 저희 캐나다도 좀 막 늘어납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제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가 그냥 지켜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단순하게 집중하고 단순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묵상 중에 생각을 해 봐도 그냥 살아남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정말 이 시국은 그 정도로 이게 정말 절박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내가 불안에 떨거나 우울해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정말 한편으로 보면은 아주 심플하잖아요. 너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 아주 복잡하지만 그래서 그냥 살아남는 게 중요하고 집에서 이게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재미있는 영화를 본다든가 아니면 산책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터득하는 게 중요하고 사실은 지금 보면은 저희 딸이 그래요. 이제 산책하면서 얘기하는데 "엄마 코로나 때문에 가장 좋은 거 한 가지 있다. 안 나가니까 돈을 안 쓴대요." 그래서 정말 돈을 많이 모으겠대요. 지 친구들 다 그런대요. 애들은 왜 만나서 수다 떨고 먹고 밖에서 놀고 그러잖아요. 다 돈이잖아요. 안 나가는 거야. 캐나다는 각 주가 거의 비상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방자치제가 강해서 각 주별로 하는데 우리 BC주 제가 사는 이곳은 비상사태를 다시 14 일로 연기했어요. 그 얘기는 학교고 뭐 노는 곳이고 공원이고 모든 걸 다 셧다운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그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뭐 미장원이나 이런 거 다 셧다운했고요. 가장 기본적인 그로서리 홈과 관련된 유틸리티 관련 정말 먹고 살고 사람이 살기 필요한 거 외에는 다 문을 닫았어요 사실은. 거의 셧다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는 잡지를 못해요. 이게 제일 열악한 게 의료 장비 기구들가 다 부족하고요. 저 1월 달부터 저 마스크를 구하려고 굉장히 일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크 이렇게 사각 마스크를 못 구해서 동그란 거 있잖아요. 3M에서 나온 거 그 N95 그걸 저희 딸이 인터넷으로 몇 개를 주문을 했어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안 나가고 나갈 때는 그 마스크를 쓰고 갔다 와서 또 소독을 합니다. 계속 냄비에 소독을 해요. 그래서 쓰고 있어요. 그 정도로 모든 의료 용구들 마스크, 글러브, 이 벤틸레이터 그 호흡 산소기 그다음에 테스트기 다 부족합니다. 다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걸리면 여기는 그냥 집에 들어가라 그러고 집에서 쉬라 그러고 심하면 병원 가고요. 원래 캐나다가 좀 그런 곳인데 만 기하급수적으로 좀 많이 늘어나는데 다행히 이제 BC주는 쪼끔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비상사태 때문에 모든 게 클로즈되고 이제 가끔 인제 우리 이민자들 같은 경우 잘 몰라요. 이게 뉴스를 접하지 않고 이러면. 그러다 보니까 벌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좀 허다한데 지금 외국에서 오거나 그러신 분들은 여기가 얼마나 무서운 동네냐면요. 이 벌금 폭탄이 외국에서 와서 만약에 코로나가 걸렸어. 근데 자가 격리하라는데 안 했어. 그럼 벌금이 100만 불이야 여러분. 아니면 징역 6개월 이상 살아야 돼. 그리고 일단은 외국 갔다 와서 자가 격리를 하라는데 안 했어. 그럼 뭐 75만 불부터 벌금이 때려진대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여기는 참 신사적이잖아요. 매너가 있잖아요. "격리해 주세요." 좋게, 좋게 이쁘게 말했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이 민족성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말 안 듣잖아요.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퍼졌고 이미 이 시국에 2 월달 3 월달에 놀러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리스크 로우고 뭐 심각하지 않다 그래 가지고 늦게 온 것뿐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2 월달에 놀러 갔다 온 사람들이 대거 확진되면서 특히 퀘벡 같은 경우는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이번에 막 늘어나면서 지금 엄청나게 캐나다에서 제일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지금 다니면 안 되는 분위기고 공원 같은 데도 플레이그라운드 있잖아요. 뭐 테니스장이라든가 오늘 저도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디스크 골프 있거든요. 여기 사진 보면 나오죠. 거기에 벌금 500 불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원 같은 데 이렇게 가면 지금 캐나다는 이 격리를 다 하고요. 벌금으로 다 매겨 놨어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 이상 같이 다닌다거나 물론 가족은 예외입니다. 이렇게 같이 다닌다거나 이러면 다 벌금으로 때리고 어디 코키슬람인가 어디 시에서는 그 전봇대 사이에다가 이 카메라까지 설치해 놓고 감시한다고 뉴스에서 잠깐 본 기억이 있는데 아주 지금 이쪽 지역은요. 이 유럽하고 이 아메리카 이쪽은 북아메리카 이쪽은 지금 심각한 상태고 그래서 이 벌금 모르고서 벌금 폭탄 맞을까 봐 제가 오늘 꼭 이 얘기를 하고 싶고 현재 그 의료기구가 모자라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인제 어떻게 해요. 다 실업자인데 지금. 이게 이머전시가 터지면 셧다운되면 여러분 경제가 마비돼요. 이제 정말 이거 심각한데 지금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셧다운 안 하고 경제가 돌아가게 하면서 잡을 수 있으면은 그게 가장 이상적인데 캐나다, 미국 이쪽은 여러분 이게 안 됩니다 사실은. 너무 자유분방해 가지고. 그래서 이 벌금으로 다 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2 미터 간격으로 하라 그래 가지고 이제 모든 은행 같은 데 코스트코라든가 좀 큰 샵 사람이 그렇게 많이 붐비는 곳은 현재 이게 딱 정말 줄 서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2 미터 간격을 두고. 은행도 엄청 줄 섰더라고요. 요즘 왜냐면 인제 그 영업하는 분들이나 그 돈이 갑자기 인제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은 융자를 이렇게 몰기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제 은행도 다 줄 서 있고 들어가니까 딱 이렇게 한 2-3 사람밖에 없고 입구에서부터 다 이렇게 제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야 이렇게 이런 일이 터짐으로써 정말 질서 있게 참 이게 인제 공포의 어떤 그 분위기에 의해서 다들 말을 잘 듣고 잘 지키죠 인제. 그러면 곧 이게 잡히겠죠. 그래서 정말 이 격리하는 거 정말 집에만 있으라고 정말 집에만 있으면 이렇게 사는 길이라는 거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 살아나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 같이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집에 계시고 캐나다에 계신 분들 혹여라도 나가시려면 정말 장갑 끼고 마스크 끼고 완벽하게 나를 보호하라는 거 인제는 방법이 없어요 보니까. 뭐 정말 많이 이렇게 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 그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 이게 벌금 폭탄을 때리는 이유가 이 유래가 있어요. 여기 캐나다인들이 좀 이렇게 돈 있는 분들은 겨울에는 미국 남쪽에 가서 그 캠핑카 끌고 가서 6 개월 있다가 또 이 캐나다 와서 또 있고 대부분 이렇게 그 농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세요, 은퇴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인제 이 국경 폐쇄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미국에서 캐나다 들어오면서 그 캠핑카를 갖고 오는데 막 그 국경 근처에 월마트라든가 쇼핑센터에서 밤새 정박하고 거기서 이렇게
쇼핑하고 막 이렇게 묻고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비상이 터져 가지고 정부에서 강경하게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의 위주의 이런 딱 격리법 같아 보면 그 100만 불이에요, 100만 불. 여러분 아마 근데 이게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걸려 가지고 이렇게 쇼핑 센터 같은 데 가서 확 퍼져 버리면은 수십 명이 수백 명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나라는 의료가 정부에서 되잖아요.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벌금이 세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인제 마스크도 모자라 글러브도 모자라 뭐 기구도 모자라 이러니까 개인들 민간 기업, 기업에서 그리고 정부에서도 협조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 왜 와인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와이너리 그 증류소에서 알코올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손소독제 만들고 그다음에 이 뭐 이렇게 병원 베개 만든다든가 이런 데서도 다 이렇게 마스크를 만들고 그다음에 자동차 회사 만드는 데게 기계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뭐 벤틸레이터 그러니까 호흡기 그 질환 기구 이런 것도 만들고 지금 사실은 모든 기업들이요 돌아가는 곳은 다 이 비상 체계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안 하면 여기는 되게 커버가 안 돼요. 근데 제일 인제 염려스러운 게 환자가 많아질수록 이거를 케어할 의료진과 의료 연구가 부족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캐나다에서 인제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 막고 이렇게 민과 공기업에서 이렇게 합동 작전으로 지금 하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정말 "제발 제발 집에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물론 집에만 있기 답답해요. 그래서 저는 인제 사람 없는 시간에 주로 인제 이렇게 집 주변 공원 같은 데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다니면서 요즘 또 철이 봄철이잖아요. 그래서 다니다가 머위도 있으면 뜯고 쑥도 있으면 뜯고 그래서 제가 오늘 쑥 개떡을 제가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진 보이시죠? 근데 예전 같으면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부르고 제가 갖다 주고 성당에도 저는 많이 가니까. 그런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뭐 신부님도 떡을 되게 좋아하셨는데 아니 갖다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인제 또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인제 이렇게 막 뜯어서 이렇게 나눠 먹는 재미도 많았지만 인제 꼼짝을 못 하니까 그게 참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 우리 애청자분들도 지금 여기 와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연락을 이렇게 막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좀 너무 지금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보여 드릴 테니까 그냥 눈 맛으로 즐기시고 그래서 이 캐나다 계신 분들은 주변에 이렇게 좀 한적한 곳에 가시면 사실 지금 마니토바 같은 경우도 나물 많거든요. 근데 밴쿠버도 나물들이 많아요. 좀 이렇게 좀 한적한 곳 외곽 지역 가면은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나물도 뜯고 여기는 지금 또 꽃게잡이도 한참 그 비시즌을 좀 하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간격 유지해야 됩니다. 절대 같이 몰려서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그 자가 격리식으로 그렇게 해서 공원가들 이렇게 좀 다니시고 천천히 많이는 마시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 한가한 시간 잘 활용을 하면은 잘 견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인제 이 비상시국에 지금 제가 정말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5명 중에 한 사람이 이러고 나머지 4 사람은 다 실업자예요. 저희 집안에도 지금 다 실업자입니다. 저희 딸만 이 통신회사다 보니까 재택근무 가능하고 나머지는 다 잘렸어요. 그 임시로 잘렸든 뭐 영원히 잘렸든 지금 아유 뭐 어떡해요. 다 잘리면 잘리는 거지. 근데 아마 한국도 많이 그러실 거예요. 요즘 이메일 오는 거 보니까 많이 그렇다고 하시는데 걱정하지 말아요. 이거 곧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이럴 때일수록 어쨌든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저희 캐나다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다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사이트에 올려 드릴 거예요.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사이트가 딱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다음 주부터는 이 해당되는 그 페이지가 열려서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정부에서 가장 크게 정책을 내놓는 게 지금 이제 실업자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EI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임시휴직이죠. 임시휴직이신 분들은 그 EI를 신청해서 타시면 되고 그다음으로 두 번째는 제 주변에도 잘린 사람 아주 많아요. 지금 현재 여기 밴쿠버에 빵 공장 다니던 분들도 지금 다 잘리고 왜냐하면 임시휴직이 아니라 잘릴 수밖에 없는 게 그 주문이 안 들어온대요. 물량이 주문이 안 들어오니까 결국에는 사람 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몇 사람만 빼놓고 그 오래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몇 사람 빼놓고는 다 잘린대요 지금. 그래서 그런 이렇게 그냥 아예 잘리고 그리고 왜 자영업을 한다거나 혼자 지금 벌써 일을 그만두고 잡을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도 없잖아요. 이런 분들도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개인당 한 달에 2,000 불씩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게 4 개월 동안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일단은 그 임시로 지금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GST
거기서도 400 불씩 자동으로 입금해 준대요. 그리고 인제 차일드 베네핏 같은 거 좀 더 늘어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렌트 거의 하신 분들 많잖아요. 500 불씩 그 개인당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 그러고요. 예,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좀 별도인데, 비즈니스 하다가 이게 직원을 잘리지 않고 계속 쓸 경우에는 뭐 정부에서도 그 월급의 몇 프로를 지원해, 75% 인가 이렇게 지원해 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든 개인적이든 정부에서는 계속 이 도와주려고 많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 놓을 테니까 자세히 나한테 어떤 게 해당되는지 꼭 보시고,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그럴 때가 아니고, 이런 다 살게 해 줘요. 이렇게 홈페이지 가서 보시고 내가 필요한 대로 다음 주 한 4월 한 10일 전후로 해서 다 오픈할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지금 인터넷 저도 해 보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셧다운되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보시고 나한테 해당하는 거 하나하나 다 꼭 타서 드시고, 그러면은 이 어려운 사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계시면서 중요한 거는 정말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프면 안 돼요. 제 주변에도 지금 보면 굉장히 막 우울해하고, 그리고 이민 생활을 하는 자체가 사실은 고생해 가지고 이렇게 10 년, 20 년, 30년 살러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한번 터지면 나도 모르게 그 안 좋은 기억들, 아팠던 기억들, 또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와서 오히려 잘못되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더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노 그러시면 안 되고요.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 이럴 때는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울해지고 이러시면 그냥 나가세요. 나가셔서 이렇게 산책하고 해피런도 하시고, 하늘도 변함없고 나무도 변함없고 새들 지저귀고 지금 꽃들 피고 너무너무 예뻐요 사실은. 지금 여기 보이죠? 이게 지금 벚꽃, 저도 이렇게 마당에 있는 벚꽃을 꼽아 놨는데, 이게 가만히 있으면 환자가 됩니다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나가셔 가지고 산책하시면서 힘 불끈 내고, 우리 정부가 또 이렇게 다 알아서 살게 해 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지금 곧 지나가면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인제 쪼끔씩 이제 이게 집에서 이제 아이들도 제가 하루 세끼 지금 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루 세끼 밥을 하고 나물 캐러 다니고 정신없다 보니까 제가 이메일 많이 답장도 못 해 드리고 그러는데, 이제 서서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빨리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고, 이럴 때 중요한 거, 여러분 오실 분들은 꼭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 우리 캐나다에 계신 분들도 이럴 때 정말 영어 열심히 하면 좋아요. 그리고 재밌는 영화도 요즘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들 잘 활용하시면 이 어려운 시기가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기회를 삼아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고, 이게 낙담하고 힘들다고 이렇게 지쳐 있으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 잘 활용해요 저와 함께. 화이팅 하시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